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김현식 회계사라고 하고요. 그 뭐 좀 격식 있는 자리인데 옷을 좀 격식 있게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입은 건 제가 강의를 이렇게 입고 합니다. 근데 뭐 학생들 사이 옷이 이거밖에 없냐고 매일 이걸 입는데 그냥 동영상 볼 때 강사가 똑같은 옷으로 똑같이 입고 계속 나오면 학생들 편하잖아요. 시간 지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날 같고 계속 초심을 잊지 않는 그런 느낌 가지라고 계속 똑같이 이렇게 입고 강의하거든요. 옷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옷이 많죠.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강의하는 옷 입고 나온 거니까 뭐 저희 이렇게 마음가짐을 이렇게 놓고 나왔냐, 뭐 이렇게 캐주얼하게 나왔냐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김현식 회계사라고 하고요. 우리 바른 생각에서 재무회계,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회계 원리, 중급 회계, 고급 회계, 그리고 객관식 재무회계, 2차 재무회계, 회계사, 세무사 관련된 걸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내년 25년 회계사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1월 달부터 종합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보통 회계사 시험은 2월에 시작을 하니까 1년 이제 바짝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응시하는 게 시간이 많이들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학원들은 1월 초부터 해서 1월 종합반이라는 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죄의식을 갖거나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건 전혀 없고요. 뭔가의 사정이 있으셨겠죠, 다들. 그동안 회계 원리나 중급 회계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무언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일을 하거나 1월 달에는 이제 어떤 운때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제 3월 종합반을 선택할까 고민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1년 2개월 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3월 달에 준비를 하면 1년이니까 내가 좀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겠냐라는 고민서부터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원래 회계사 시험에 대해서 그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과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3월 달부터 시작하면 요 소위 기본 종합반이라는 거가 회계사 시험에 나오는 모든 과목을 한 번씩 다 공부하는 거, 그 기본 종합반이라는 게 8월 중순경에 끝납니다. 원래 1월 달은 6월 말경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달 정도를 늦게 시작했지만 한 달 반 정도 조금 늦게 마무리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는 원래 1월 달에 한 분들하고 함께 갈 수 있냐면 8월 중순경부터는 쭉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다라는 걸로 많이 힘들어하거나 여러 가지 나는 지금 늦었어라는 자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2달 늦게 시작해서 한 달 반 늦게 끝나면 결국 2주만 줄어듭니까? 살다 보니까 세상은 페어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2달 늦게 했으면 2달 늦게 끝내는 게 맞지. 2달 늦게 했는데 1월 종합반이랑 똑같이 끝나면 왜 1월에 시작합니까? 3월에 시작하지? 맞죠? 그렇게 무언가의 상품을 소개한다면 그건 정말 사기꾼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은 빠를 수 있지만 그게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2주 정도는 캐치업을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건 어떻게 캐치업하는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 다른 1월 종합반 먼저 시작한 우리 학생들하고 동일한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심화반이라는 게 이제 1차와 2차의 중간 지점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1차를 위해서 객관식 문제풀이반을 하고 그게 우리 바른 생각은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1월 달과 2월 달 해가지고 1월 달에 4주, 2월 달에 첫 2주에서 6주 정도를 범위별로 선생들이 정리를 하고 모의고사를 봅니다. 요게 1월 달에 4주 파이널 리뷰라고 해서 매주 선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쳐요. 그리고 다음 주 그거와 관련된 시험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주 한 과목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월에 첫 2주는 전범위로 해가지고 또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또 강평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시험을 대비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른 생각에서 이 두 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하루에 뭔가가 정리된다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하루에 정리되는 걸 왜 1년 공부해?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사람이 시험에 너무 임박하잖아요.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으면 할 게 많은데 너무 할 게 많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부조리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20대 어린 친구분들은 그럴 때가 많아요. 삶을 아직 노련하게 인생 2회차 사시는 거 아니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때 저희가 6주 동안을 잡아드리는 거야. 야, 불안해 떨지 말고 요번 주는 요것만 하고 와. 다음 주엔 요것만 하고 와. 그 다음엔 요거 하고 와. 그 다음엔 요거 하고 와. 알았지? 하면서 자꾸 선생과 어떤 그 4주 동안의 정리를 통해서 한 과목을 그 1월 달 불안한 마음을 좀 배제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파이널 리뷰고 전범위 모의고사까지 있어서 2월 둘째 주까지 정리가 되면 보통 회사 시험은 2월 말에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2주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로 취하고 약간 안타까운 건 모든 건 다 똑같은데 8월 중순경에 끝나니까 요 심화반 1차와 2차에 약간 경계에 있는 과목들은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 제가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김용남 선생님 가르치는 원가 관리회계, 그다음에 재무관리 이영우 선생님, 그다음에 세무회계 이승원 선생님, 이렇게 이런 선생님들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4개를 다 듣진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7월하고 8월에 요게 개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8월 중순경에 끝나니까 요거 4과목 중에서 추천은 여기 있는 것들 4과목 중에서 한 2과목에서 1과목 정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담을 통해서 저희 바른 생각의 강점 중에 하나가 선생들이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선생들하고 상담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때 무엇을 들어야 될지도 그 사람에 맞게 냉정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나 2개 정도는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4개를 다 들으라고 하는 건 학원이 극대화지 본인 공부 실력 극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건 그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쭉 해드린 건 이때 시작해도 크게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괜히 마음 불안하거나 뭔가의 이유로 자책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2달 늦게 했는데 2주를 캐치업해서 1달 반 만에 이제 끝내줄 거냐? 그러니까 2달 늦게 했으면 2달 늦게 끝나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3월 4일 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부터 1달 정도 남은 시간을 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일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접수는 요때 시작하고 과정이 4월 4일부터 8월 중순경에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2달 늦게 해서 1달 반 늦게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 달을 캐치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어딥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중급 원가 세법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댁에서 보시고요. 나머지 과목은 이곳에서 현장에서 수강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3월 달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재시생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를 시작했다가 뭔가가 좀 어그러져서 살짝 방황하시다가 다시 해야지라고 마음 잡아서 3월 달에 오시는 분도 좀 계시고, 그러니까 꼭 재시생은 아닌데 하여튼 하다가 조금 어그러져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1, 2월 달에 그냥 회계 원리부터 한 중급 원가까지 듣다가 야 이거 이렇게 듣느니 아예 체계적으로 어느 학원에 소속돼서 체계적인 관리를 좀 받아야겠구나라고 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과목 중에서 보통은 가장 적게는 1과목 정도는 아마 다들 공부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2과목, 3과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과목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동영상으로 볼 때의 장점은 컨디션이 좋을 땐 쫙쫙 진도가 나가요. 여러분들 한 1.2배속 정도로 공부하시다 보면 탁탁 공부가 맛이 있고, 특히 이제 처음에
초심, 뭐 의기가 뭐 그래서 컨디션도 좋고 쫙쫙 나갑니다. 근데 또 이 어떤 자기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진도가 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동영상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매주 이곳에 오셔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봐야 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선생이 나타나서 이곳에서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강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특성은 온라인으로 누리고 빨리 공부할 수 있고 모르는 건 다시 돌려볼 수 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두 번 볼 수 있고 그런 온라인의 장점은 누리면서 진도가 밀리거나 혹은 하기 싫을 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놀고 싶을 때 약간 타율적인 강제가 들어가는 거죠. 왜? 매주 어디까지 보고 오셔서 그 모의고사를 보고 제 과목이라면 김현식의 강평을 들어야 하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자율과 타율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게 요 중급 원가 세법의 온라인 강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이긴 하지만 약간 현장 강의가 상당히 개입되어 있죠. 됐죠? 그리고 얘들은 이제 현장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짐을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제 아무래도 학원 나오는 날이 있으면 뭐 몸이 피곤하고 해도 우리 그 시쳇말로 기어 나오긴 해야 되니까 나오게 되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저 세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고 저도 진도별 모의고사와 강평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면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캐치업이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인데 저게 온라인 강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반은 온라인이고 반은 제가 현장에 나타나서 또 진도별 모의고사와 강평을 해드리는 게 있다라는 거. 제 과목뿐만 아니라 중고본과세법이 모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얘들은 모의고사가 없느냐? 당연히 있죠. 얘들도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강평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바른생각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선생이 강평을 하고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답이 되면 오답 노트라고 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계정에 여러분들이 시험 본 게 과목별로 범위별로 모여서 나중엔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틀린 것만 찾아서 다시 봐야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고요. 혹시 맛보고 싶으시다면 바른생각 중급회계 실력 점검 테스트라고 지금 온라인에 그런 무료예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맛보라고. 그래서 실력 점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20문제인가 30문제인가를 체크해 놓고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 중급회계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문제와 답 이런 것들이 다 예쁘게 전산으로 구현되어 있고 틀린 것들이 거기서는 이제 안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오답 노트로 다 모이게도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도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도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와 당연히 선생들이 또 강평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바른 생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밀착 관리 같아요. 그러려고 제가 학원 차린 거고요. 밀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요즘 학생들 보면 다 이 시체말로 좀 맞아야 잘하지. 정말 때리겠다는 건 아니겠죠. 뭔가 자꾸 타율이 이렇게 있어야 좀 잘하지. 혼자 내비두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로 밀착 관리고 좀 나쁜 말로 이제 잔소리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계속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표는 아까 3월 4일부터 8월 중순까지인데 일단 중급회계는 동영상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꼭 여러분들이 요때 중급회계를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보시긴 하지만 차질 없이 이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중급회계라는 건 나머지를 이해하는데 어떤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제일 앞에다가 배치했고 나머지는 현장 강의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데 세법과 원가회계를 중간에 넣을까도 고민을 하다가 이게 중간에 이 세법이란 과목이 좀 어렵거든요. 중간에 다른 과목과 만나면 그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얘네 둘을 화끈하게 빼냈어요. 그냥 깔끔하게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요 두 과목만 해라 이거지.
공부를 해본 선배님들한테 물으면 알겠지만요. 세법이나 재무관리가 뭉쳐 있거나 세법이나 뭐 경제학 아니면 세법이나 고급회계 이런 게 같이 있으면 포기하기 딱 좋아요. 아,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마음 편하게 두 개를 그냥 쌍으로 해서 빼놨어요. 어차피 동영상으로 할 거라면 이 과정 안에서 끝나면 되는 거고 얘들을 모른다고 여기 있는 걸 듣는데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화끈하게 뒤로 빼놨다 이거죠. 다소 파격적이죠. 이게 온라인과 현장 강의가 교묘하게 이렇게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런 파격을 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이해 안 해도 어디다 넣을까 하다가 이거랑 이거랑 겹치면 안 돼, 저거랑 겹치면 안 돼 이러다가 야, 그냥 이 두 개를 빼서 마음 편하게 애들 여기서 공부하게 만들자. 라고 해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까지니까요. 사실 이렇게 해서 8월 중순이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스스로를 도와주고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8월 중순보다 조금씩 더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목일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8월까지 해서 끝내 뭐 이렇게 하면 또 괜히 말아 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8월 중순까지 해서 이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앞에서 본 여기로 이제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곧 끝나기 전에 제가 한두 과목 정도의 심화반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 맞게 제 과목이니까 이거 들어요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좀은 할 수도 있고요. 냉정하게 여러분 보고 추천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후 과정은 동일하게 이제 진행될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께 요 시간표까지 얘기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 정예입니다. 지금 현장 강의 1월 종합반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수업 지금 찍고 있는 중급 회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모르게 이제 학생 이름도 부르면 야 누구야 너 알겠니?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제가 꿈꾸던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 뭐 사랑방에서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밀착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요. 제가 뭐 제가 무슨 어떤 뭐 왕자병에 걸린 건 아닌데 제가 뭐 이렇게 이름도 불러주고 야 누구야 요즘 잘하니? 이런 게 20대의 어린 학생들에겐 큰 힘이 되기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싶고요. 간혹은 아이들에게 뭔가 문자를 보냈는데 뭐 이런 얼마 전에 받은 문자는 오늘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선생님이 힘내란 말이 말을 들으려고 오늘 발걸음이 무거웠나 봅니다. 그 문자 이후로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걔도 뭐 저한테 립싱크 해준 거 아니 립 서비스라 그러나 립싱크는 다른 거지 참 바보. 하여튼 걔도 뭐 나한테 립 서비스 해준 거겠지 뭐. 근데도 나도 기분 좋고 그 친구도 기분 좋을 거였어요 그날. 서로 기분 좋은 거죠 뭐. 얼굴은 그날 못 봤지만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밀착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외울 정도로.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온라인만 내버려 두면 학생들이 진도가 밀릴 수 있으니까 진도별로 모의고사 보고 이곳에서 제가 현장에서 강평해드리고 그게 첫 번째고요. 나머지는 또 현장 강의도 있으니까 처짐이 방지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와 강평은 아까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 강의도 진도별 모의고사와 강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전산화돼서 오답 노트로도 모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내가 틀린 것들 뭐 옛날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만 벌써 30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물 중에서 틀린 거 꼼꼼한 애들은 그것도 복사해서 오려서 막 공책에 붙이고 그런 짓 하던 게 옛날에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저도 뭐 1990년대 고등학생으로서 그때 막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야 이런 게 전산이 되면 참 좋겠다 해서 아마 꽤나 여러분한테 유용할 겁니다. 그렇게도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럼 여러분들 아까 동영상을 듣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아까 중급 원가세법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타나서 모의고사 보고 나면 강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학원 근처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도 8층과 9층에 독서실이 있고요. 저 앞에 단성사 건물에도
3층인가요? 4층에 독서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세운스퀘어에도 거기가 3층인가요? 거기도 4층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4층에 또 독서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에 독서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여기는요, 아침마다 김용남 선생님, 아까 원가 관리 가르치는 김용남 선생님께서 아침마다 출석 불러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게 학생들에게 아침에 학원을 나오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그래서 안 나오면 좀 죄스럽고 내가 인생 막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주는 거죠. 김현식 네 라고 대답하는 그 짧은 거지만 서로 그러면서 연대감도 형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쪽 튜터링과는요, 지금 이제 이후에 선생님 소개가 있을 건데 경제학을 가르치는 신경수 박사님께서는요, 요번 1학기 동안 매주 목요일 날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그분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선생님, 이 바닥에 학원가 선생님 책도 괜찮아요. 어떤 교수님이든 어떤 선생님이든 경제학 책 가져와서 물으면 답변해 주는 시간도 거기에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곧 실시할 거예요. 튜터링과는 말 그대로 튜터링, 개별 과외 같은 느낌의 독서실이에요. 저도 거기서 학생들이 상담을 요구할 때마다 상담해 줘요. 튜터링과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우리 단성사 건물에 있는 그 독서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밑에 지하철이 연락 좋아요. 3호선이에요. 그러니까 3호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이 그냥 밑에서 나와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학원과 가까우니까 바로 시간에 내려와서 또 강평 듣기에 편하고요. 각자의 장단점 등이 있어요. 가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튜터링반은 그런 게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경수 박사님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곧 임유진 세무사라고 여러분들 종합반에서 뭔가 진도를 따라가다가 어렵거나 힘들면 그분이 도와주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클리닉 반이라고. 뭐 어디가 아파서 클리닉, 마음이 아프잖아. 종합반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잘 안 되면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클리닉 반이라고 임유진 세무사가 하는데 그분도 거기서 어떤 과정을 열어서 여러분께 그런 걸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도 어떤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도 원종인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신경수 박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하면 자꾸 선생님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튜터링관이다라는 것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가 그 튜터링관은요, 종합반 학생들을 위해서 할인 혜택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못 외우고 있는데요. 장기 뭐 6개월이다, 9개월이다, 12개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끊으면은 장기 할인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학원에 문의해 보시면은요, 그 전화 받는 분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독서실을 참 스터디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알아먹게 독서실이라고 하는데 왠지 독서실 하면 거기서 뭐 할 것 같아요? 카톡 할 것 같고 뭔가 인터넷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스터디랩, 나 지금 랩 생활하는 거야. 레버러터리, 랩이야. 스터디랩은 왠지 스터디 해야 될 것 같잖아. 지금 맞지? 이공대 애들 뭐 랩 이렇게 하잖아. 맞지? 자기 랩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는 왠지 공부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랩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선생님들은요, 당연히 다 공인회계사고 박사인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경제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혹은 상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목들은 회계사가 아니어도 되죠. 왜냐하면 경제학을 가르칠 수 있죠. 상법도 회계사가 아니어도 되죠. 경제학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가르치는 이분들은 전문성 가지고 다 박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뭐 모든 교수진이 공인회계사나 박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상법이나 우리 경제학 같은 경우는 좀 시험 범위에 변동이 생겨서 약간 이제 어떻게 될지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바닥에 정통한 박사님들이시니까 먼저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혼란한 틈에서
잘못 가르치거나 그런 아니면 범위를 잘못 그러니까 뭐 사실을 잘못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라 범위를 잘못되게 가르쳐서 괜히 쓸데없이 힘주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은 최소화시키겠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가르칠 수 있겠죠. 선생님들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남 선생님, 재무관리의 이영호 선생님, 세법은 이승원 선생님, 경영학에는 김윤상 선생님, 그리고 여기 기업법, 과거에는 상법이라고 불렀던 게 이젠 기업법이라고 하는데 이수천 박사님, 공인회계사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법 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수 박사님 해가지고 특히 신경수 박사님은 공무원 쪽에서는 굉장히 이름을 알리고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생님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수 박사님은 이제 튜터링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갖고 오던 질문하면 답변해 주는 시간을 매주 목요일인가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뭐 재무관리의 뭐 원종인 선생님이나 혹은 세법 임유진 세무사님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튜터링관에서 계획 중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월 종합반과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얼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네요. 늦게 시작했다고 자책할 거 없어요. 분명 여러분들은 1월, 2월 달에 여러분만의 무언가의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거고 그걸 지금 해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생각 없이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그 과정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합격하는데 큰 지장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른 생각이 함께 하겠습니다. 농담.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 과정이 끝나고 저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저한테 또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